자, 3교시 마지막 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아까 96페이지는 풀어서 뭐 답지 체크하면 답지를 보면 뭐 큰 특이사항은 없을 것이고 97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그 단백질로 이루어진 애들 중에 흔히 말하는 근육덩어리 말고 우리 몸에 유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핵산이야. 자, 핵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핵산은 당연히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불러요. 유전 물질. 얘네들. 야, 내가 이런데 살점이 나갔어.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새살이 돋아나잖아. 새살이 돋아날 때 나의 원래 살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여기 뭐 선생님이 피부가 까맣다면은 새살이 돋아나도 까만 살이 돋아나겠지. 하얀 살이 돋아날 리는 없잖니. 나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유전 정보가 정해져 있어. 니네들 상처나면 거기에 뭐가 덧나고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몸에 대한 유전 정보에 관련한 새살이 돋아나는 거지. 어디서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곱슬머리였어. 왕곱슬이야. 그럼 이 사람이 빡빡 깎았어. 빡쳐가지고 곱슬 꼴보기 싫다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머리가 나잖아. 그럼 또 곱슬이야. 생머리가 나진 않는단 말이지.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유전 정보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런 유전과 관련된 물질이야. 그래서 유전과 관련된 물질이 뭐냐면 DNA와 RNA가 있어요. DNA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어. 유전, 우리 몸에 DNA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RNA가 있어. 응? 그 얘기야 이제. 그래서 DNA와 RNA를 구성하는 또 기본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써.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산, 당, 염기는 하나의 분자 덩어리야.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야. 수소 막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당이라는 당덩어리, 흔히 우리가 당덩어리라고 부르지. 뭐 포도당 이런 당덩어리 있지. 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당이 있고 여기에 염기 덩어리가 있어 또. 그래서 얘가 당덩어리, 얘가 염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수소, 산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분자 덩어리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인산이라는 또 성질을 가진 분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산 덩어리, 당 덩어리, 염기 덩어리가 한 개씩 결합되어 있다 이런 거고. 참고로 사이즈를 보면 얘가 제일 등치가 커. 얘는 쬐끄마 염기 덩어리는. 응? 그렇게 참고하면 돼. 다만 여기서는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인산이라는 성질을 가진 분자, 당이라는 성질을 가진 분자, 그 다음에 염기라는 성질을 분자가 한 덩어리씩 크기가 1대1이라는 뜻이 아니고 덩어리가 1대1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인산, 당, 염기 돼 있잖아. RNA도 똑같아. 기본 구조는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가 달라. 여기가. 자, 염기에는 A, T, G, C. 그래서 DNA에 들어있는 염기의 종류가 ATGC 외워 얘들아. ATGC 이렇게 외워. 총 4종류야. 그 이름이 뭐냐 거기 나와 있잖아. A가 아데닌. 그 다음에 T가 뭐야? 타이민. 이름이야.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이름 외워 빨리 지금. 이게 DNA를 이루는 염기가 외울 때는 ATGC로 외워. ATGC 이렇게 세트로. 그러면 RNA도 염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AUGC. 그러면 뭐가 달라? 여기가 달라. 나머지는 똑같아. 근데 얘가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어. 그래서 야 DNA는 염기 뭐뭐 들어있어? 그러면 ATGC고 RNA는 염기 뭐뭐 들어있어? 그러면 AUGC야.
참고해서 알아둬. 이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염기도 이게 꼴랑 하나가 이제 핵산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아래로 쪼르륵 연결돼. 그게 밑에 있는 그림이야. 그러면은 이게 핵산끼리, 자, 얘 이름이 뭐냐면은 핵산의 기본체, 핵산의 기본체가 뭐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 밑줄 쫙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핵산의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아까 펩타이드랑 헷갈리지 마라. 얘 이름이 뭐냐? 이게 얘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야. 그 얘 꼴랑 한 개 있으면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야. 근데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쪼르륵 아까 그 폴리펩타이드처럼 결합해. 그러면 이런 애가 여러 개 결합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아.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야. 한 개 있으면 뉴클레오타이드. 쭉 결합돼 있으면은 아까 실처럼 쭉 선처럼 쭉 연결되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된다고. 대체 여기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선이 하나야. 라인이 하나야. 근데 DNA는 밑에 그림 봐봐. 그림 보면서 할게. DNA는 이중나선 구조. 자, 이거는 중학교 때도 잠깐 나와, DNA는. 그래서 봐봐. 방금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졌잖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둘이 엮여가지고 마치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만들듯이 그렇게 이중나선 구조라고 불러, 얘네들을. 그 다음에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그래서 DNA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중나선 구조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야. 이중나선 구조. 그 다음에 RNA는 한 가닥, DNA는 두 가닥. 이게 이제 가장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이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DNA는 DNA 이루는 이후 염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아데닌 ATGC로 외워. RNA는 AUGC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98페이지로 가봐. 98페이지 한 번만 좀 읽어봐. 또 읽고 나면 내가 또 바로 설명할게. 자, 그거는 DNA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이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앞페이지, 앞페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DNA와 RNA의 눈에 띄는 특징은 뭐냐면 얘들아, 염기 4종류. 그래서 DNA에 들어가는 염기는 ATGC, RNA에 들어가는 염기는 AUGC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DNA는 라인 2개가 서로 마주보는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RNA는 라인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DNA 이중나선 구조. 선생님이 아까 DNA에 들어가는 염기를 ATGC 4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다면 이게 뭐냐면은 DNA 라인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근데 또 하나의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잖아. 그러면 염기와 염기가 보다시피 결합한 거야. 저기 보면은 라인이 2개잖아. 이쪽 라인은 염기와 맞은편 라인은 염기가 결합한 거.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수소결합이라고 돼 있잖아.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이야. 그냥 공유결합.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보결합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상보결합이 뭐냐면 이쪽에 DNA 염기의 종류가 결정되잖아. 그럼 맞은편은 아무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네 둘이가 마치 서로 짝꿍이야, 짝꿍. 무슨 말이냐면
이쪽 하얀색 라인의 맞은편에 연기가 A가 딱 있잖아. 그럼 맞은편에는 무조건 T가 와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쪽 맞은편이 T야. 그럼 이쪽은 무조건 A라고. 그래서 AT 이렇게 외우라고.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쪽에가 G야. 그럼 맞은편은 볼 것도 없이 C. 이렇게 짝으로만 결합하게 된다고. 그럼 여기가 예를 들면 C야. 그럼 맞은편은 볼 것도 없이 G. 이해됐지? 이런 결합을 상보 결합이라고. 상호 보완해서 결합한다. 그래서 상보 결합이야. 그래서 결합의 종류가 결정돼 있어. 그럼 봐봐. 자, 우리 그림 봐봐. 98페이지. 왼쪽에 T잖아. 그럼 오른쪽에 괄호 쳐놓고 해도 A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 줄. 왼쪽에 C잖아. 그럼 오른쪽이 G. 세 번째 줄. 왼쪽이 T잖아. 그럼 오른쪽이 A. 만약에 왼쪽이 G였다. 그럼 오른쪽이 무조건 C. 그게 이 얘기라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상보결합이라고 불러. 중요한 개념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은 99페이지는 집에서 숙제로 할게요. 원래 평소 같으면 야 이거 지금 풀어봐라. 내 성격상 풀어봐라 하는데 왜냐면 뒤에 조금 반도체 조금 더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숙제는 우선 99페이지부터 실력업 전까지니까 102페이지까지 우선 과제 페이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가 이게 일단 오늘의 과제. 요렇게 하면 이제 요번 챕터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응?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가. 그럼 뭐냐? 페이지 104페이지 볼게요. 페이지 이제 104페이지. 뭐냐? 물질의 전기적 성질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반도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 반도체, 요새 SK 하이닉스, AI가 막 이제 뜨면서 인공지능이 뜨면서 반도체 기술이 이제 핵심 기술로 완벽히 떠올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놈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반도체, 삼성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이즈가 큰 회사잖아. 삼성전자의 정확히는 삼성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지. 제일 유명하잖아. 여러분들 이공계 쪽으로는 제일 많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이기도 한 거고 실제로 연봉도 제일 많이 주고 좋은 회사지. 반도체 들어봤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 반도체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거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끊어서 갈게. 왜? 내용이 여기 조금 어려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얘들아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려워.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해서. 왜? 다 니들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아까 염기 무슨 펩타이드 결합 막 이런 거 다 처음 들어보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얘도 똑같아. 반도체도 물론 여기 도체, 부도체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이런 건 들어봤지만 그거 몇 가지 빼고는 역시 여기도 비교적 낯선 챕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우선 104페이지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읽고 나면 또 설명할게. 야 104, 105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라. 천천히 읽어. 급하게 읽지 말고 조금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104, 105 두 페이지 한 번만 읽어봐. 선생님이 한 2,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어차피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윤서도 마찬가지야. 104, 105 두 페이지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이제 설명할게. 왼쪽 페이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들어본 내용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완전 낯선 내용이지. 자, 104페이지부터 바로 설명할게요. 우선 원자의 구조를 보면 잘 알다시피 원자 핵이 있고, 이건 니네 이미 다 배운 거야.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아. 이때 전기적 성질이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자, 원자를 이루는 물질이 크게 세 개가 뭐냐? 그럼 우리 원래 쿼크까지 배웠지만 쿼크는 빼고, 쿼크 이후에 어떻게 돼? 양성자, 중성자, 전자야. 그 중에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중성자는 성질이 없어. 그럼 핵심은 양성자와 전자만 비교하면 되는데, 원자핵이라고 나와 있잖아. 다시 얘기하지만 원자핵이 어떻게 만들어져?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친 덩어리라고 그랬어. 그게 원자핵이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친 덩어리. 그게 원자핵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 마이너스 성질, 즉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자들 중에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 전자들이 대부분 양성자한테 묶여 있어. 그런데 아무래도 양성자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점점점 떨어지면 양성자의 영향력이, 원자에게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겠지. 가까우면은 영향력이 셀 테고, 멀리 있으면 영향력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전자 중에서도 원자에게 영향력이 약해져서 조금만 툭 건드려주면 원자 밖으로 삐져나와서 그런 애들이 변화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온이 되거나, 아니면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운 정전기유도, 마찰전기,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막대 비비면 누구는 플러스 되고 누구는 마이너스 되고, 이런 거 복용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기억나지? 뭐 조금 까먹었겠지만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정도는 기억나잖아. 그때 움직이는 애들이 자유전자야. 자유전자는 뭐냐? 물질별로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움직이기 쉬운 전자.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에는 자유전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전자가 월등히 많지. 응? 자유전자가 많은 게 아니고 자유전자가 아닌 전자가 월등히 많아. 근데 어떤 물질은 자유전자가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아예 자유전자가 없는 애들이 있어. 분자 구조상.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는 애들은 조금만 건드려주면 전자가 움직이기가 쉬워.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도체라고 불러. 대표적인 도체가 뭐냐? 금속 계열. 금속이 도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으로 두 번째, 부도체는 뭐냐? 아예 자유전자가 처음부터 없어. 아예. 그래서 얘는 별짓을 해도 자유전자가 없어서 절대 때려주게도 전류가 안 통해. 그런 애를 부도체라고 불러. 여기까지 니네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야. 그럼 반도체는 뭐냐? 원래는 부도체야. 꼭 기억해. 반도체는 본투비로는, 즉 내추럴하게는 부도체로 태어났어. 근데 순수 부도체는, 오리지널 부도체는 내가 뭔 짓을 해도 절대 도체가 되지 않아. 방법이 없어. 근데 반도체는, 야, 이 녀석은 부도체는 부도체인데 어떻게 조금만 건드려주면 도체로 변신시킬 수가 있는 애들이 반도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게 반도체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반도체 정확히 알아주세요. 이름이 반도체다 보니까 왠지 어떤 느낌이냐면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반도체는 원래는 부도체였으나 도체로 변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도체는 뭐냐? 그냥 태어날 때 전류 흐르게 태어난 애들. 부도체는 태어날 때 전류가 안 흐르게 태어난 애들. 근데 반도체는 원래는 부도체 쪽에 가깝지만, 야, 이거는 여차하면은 도체로 변신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반도체,
흔히 순수 반도체라고 부르는 순수 반도체 자체는 오른쪽에 보면 순수 반도체라고 나와 있잖아. 그 순수 반도체는 아직은 부도체인 상태야. 그리고 제일 밑에 왼쪽 페이지 104페이지 제일 밑에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점이 자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선 속에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할 때 모든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특정 전자가 있다고, 그런 애들을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오른쪽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 여기가 어려워. 한가운데 봐봐. 순수 반도체가 있어. 이거 우리 옛날에 얘들아 주기율표에서 금속이 있고 비금속이 있고 또 도경아 어떤 애들이 있었어? 금속 비금속 말고. 승민아 뭐 있었어? 그래, 중금속이라는 애 있었잖아. 기억나냐 안 나냐? 거기 보면 그래도 중금속이라는 애가 있어. 우리 앞으로 주기율표 잠깐만 보자. 앞쪽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저기 65페이지 봐봐. 65페이지. 65페이지 보면 왼쪽에 저기 아이보리색으로 금속이 있고 녹색으로 비금속이 있고 중간에 군청색으로 준금속이라고 돼 있잖아. 그 중에 봐봐.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위에서부터 밑에 있는 애들은 안 외워도 되고. 자, 봐봐. 붕소, 규소, 저마늄, 그 다음에 AS, 비소까지 그렇게 네 종류. 그런 애들이 중금속이야. 그래서 중금속을 반도체 원소로 활용한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잘 알다시피 규소. 이게 뭐야? 영어로 실리콘이잖아. 그래서 실리콘이 반도체의 주된 원소라고. 그래서 실리콘끼리 결합이 돼 있어. 그게 한가운데에 있는 순수 반도체야. 자, 봐봐. 얘가 실리콘이 원자 번호가 14번이야. 그럼 우리 주기율표에서 1번, 2번,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래서 이 규소가 여기 들어있어. 그래서 얘가 뭐냐면 족이 14족이야. 그러면 14족이라는 얘기는 특징이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야.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럼 규소의 원자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 규소가 있으면 당연히 양성자가 14개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전자도 14개가 있어야 되겠지. 전자 14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안쪽에 1주기에 2개, 그 다음에 2주기에 8개, 여기까지만 하면 10개잖아. 그리고 마지막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총 전자 14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보다시피 4개야. 내가 원자과 전자 뭐라 그랬어? 껍데기 전자라고 그랬잖아. 규소는 대표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애야. 그러면 가운데 순수 반도체는 뭐냐면 규소 이렇게 합쳐진 애들이야. 승민아, 얘네들이 껍데기 전자를 몇 개 만들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 8개 만들고 싶어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순수 반도체 잠깐 봐봐. 순수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잘 봐봐. 규소가 있어. 그럼 나 원자과 전자만 그릴게.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럼 옆에 또 규소가 있어. 그럼 얘도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래서 또 규소가 있어. 그럼 또 하나, 둘, 셋, 넷. 또 규소가 있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소. 그러니까 규소가 쭉 연결돼 있으면 한가운데 있는 애들을 보면 보다시피 껍데기 전자가 8개가 만들어진다고. 저 그림 봐봐. 한가운데 있는 규소 봐봐. 딱 정 9개 중에 정중앙에 있는 규소를 봐봐. 거기 껍데기 전자가 몇 개 그려져 있어? 8개가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쟤는 안정적인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규소끼리는 전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응?
그래서 규소 이렇게 결합된 애를 순소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순소 반도체는 아직은 부도체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다가 다른 물체를 섞을 거야. 그래서 다른 물질을 섞는 거를 도핑한다 그래. 그럼 도핑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13족 원소.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고 15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왼쪽 그림 봐봐. 왼쪽은 규소 사이에다가 규소 사이에다가 P가 뭐냐면 인이야. 인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은 13개야. 왜? 인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원자과 전자가 5개야. 왜냐면 자, 규소가 원자 번호 14번이 규소야. 원자 번호 15번이 인이야. 그럼 얘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지. 그래서 봐봐. 얘랑 만났어. 그럼 우리는 얘네들은 전자 8개만 채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합이 9개잖아. 그래서 전자가 하나 남어. 왼쪽 그림 봐봐. 전자가 하나 남어. 보이지? 그래서 저 남는 애가 뭐가 되느냐? 쟤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럼 쟤가 어떻게 돼? 탈출해버려. 저걸 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불러. 원자에게 쟤는 신경 안 써. 왜? 이미 난 전자 8개 채웠으니까 야 너 있어도 되고 너 가고 싶은데 안 되나 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어. 순수 반도체는 보시다시피 자유전자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걔가 N형 반도체인데 얘들아 N타입 반도체는 요 N이 무슨 뜻이냐면 네거티브 이런 뜻이야. 원래 네거티브 하면은 직역하면 부정적인 이런 뜻이잖아. 근데 수학적으로는 네거티브 음수 그런 뜻이야. 그럼 그 옆에 P형이 있잖아. 얘는 뭐야? 포지티브야. 포지티브는 직역하면은 긍정적인 뭐 그런 뜻이잖아. 양수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N형 반도체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반도체, P형 반도체는 플러스 반도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그럼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냐? 규소에다가 14족 원소, 규소에다가 13족 원소를 결합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이런 애들을 결합한다고. 응? 아니면 붕소. 알루미늄을 결합할 수도 있고 붕소로 해볼게. 우리 책에 붕소로. 붕소는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야.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럼 둘이 합쳐도 원자과 전자가 7개밖에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자리가 하나 비어. 한마디로 난 아직도 전자가 부족해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딘가에는 저기 N형 반도체처럼 전자 남는 애들 있지? 전자 남는 애 있으면 나 전자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부도체야. 근데 순수 반도체에다가 15족을 원소를 결합해서 자유전자를 만들면 N타입 반도체가 되는 거고,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 원소를 결합해서 전자 부족한 자리를 하나 만들고 이걸 양봉이라고 불러. 오늘의 숙제는 얘들아, 지금 이거 진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집에서 여기를 좀 많이 읽어와. 나 문제 풀어라 숙제는 안 내줄게. 문제는 다음 주에 내가 풀어줄게. 그럼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 여기 반도체 부분을 집에서, 내가 지금 설명은 거의 다 끝냈어. 집에서 많이 좀 읽어와. 낯설은 거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 솔직히. 나도 이해가 돼. 여러분들은 어려워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건데 쉬울 리가 없지. 여기 좀 많이 읽어보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요 반도체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오늘 설명할 건 거의 다 설명을 했어. 그럼 오늘의 추가적인 숙제는 뭐냐면 104, 105, 106하고 107페이지까지만 풀어봐. 대신에 집에서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들을 좀 한 두세 번 좀 읽어봐. 거기 13쪽 N타입이 뭐 하는 애고 P타입이 뭐 하는 애고 왜 그렇게, 이거를 또 이해하려면 앞에 주기율표를 모르면 또 이해가 안 되잖아. 왜냐면 13족이 왜 원자과 전자가 3개고 15족이 왜 원자과 전자가 5개인지 당연히 또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 주기율을 모르면. 그래서 주기율이 계속 또 등장을 하는 거야.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앞에서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써먹는다고 보시다시피. 그래서 104, 105, 106을 집에서 딱 둬지 말고 2번 정도 대신에 정독으로 좀 천천히 2번 정도 읽어보고 107페이지까지만 풀어와. 그럼 앞에 섹션 숙제 하나 있잖아. 그리고 여기 107까지만 풀어와. 그럼 뒤에 문제는 다음 주에 오면 내가 풀어줄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안 시키는 거야. 너네가 어려워하는 줄 뻔히 아는데 내가 시키면 뭐하냐. 스트레스만 받지. 그래서 자 윤서 잘 봤지? 오늘 이번에 동영상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교시 끝났어요.